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신테카 바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예전에 또 한번 그 블로그에만 쓰고 방송은 이번에 처음 녹음을 하긴 하는데,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데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죠. 이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이 공모 자금을 꽤 받아놨습니다. 그래서 예전 그 재무제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약 400억이 넘는 유동자산을 갖고 있고, 그리고 이익잉여금, 그러니까 이익잉여가 표시되지 말고 마이너스 360억 손실을 보고 있는 건데, 이만큼의 그 손실을 쌓아놓고 있는, 그냥 R&D만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요. 그러면서도 자본잉여금은 706억이나 갖고 있는, 즉 이 말은 자본금이 66억인데 자본잉여금이 706억을 갖고 있다는 소리는 그만큼 무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적자가 나더라도 자본잉여금이 있으면 그걸 갖고 그러니까 자본에 편입시키면서 무상증자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주가 관리를 위해서 무상증자라는 카드를 항상 손에 쥐고 있는 회사입니다. 자, 이 회사의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, 이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데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겁니다. 어떠한 병명에 맞는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데 그 서치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. 근데 이게 이 인류가 한 100여 년 넘게 이런 바이오 신약에 대한 연구 그 데이터들이 모아지면서 이게 빅데이터가 됐고, 그 빅데이터 안에서 어떤 치료의 목적이라는 치료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그 후보 물질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수주 내지는 수개월 안에 쉽게 찾아내는 이러한 기술을 이 신테카 바이오가 갖고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개발하려는 회사들은 이 신테카 바이오와 많은 사업 협력을 벌입니다. 그래서 공시가 자주 나오는 편이죠. 자, 신테카 바이오의 사업 영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찾는 게 기본적인 가장 그 핵심적인 기술이고 사업이면서, 또 한편으로 여기서 파생해서 합성 신약을 만드는 걸 또 새로운 사업 줄기로 하고 있고, 또 세포 치료제와 항암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합성 신약 분야에서 다양한 그 합성 신약 후보 물질들을 갖고 지금 전임상 단계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항암 백신과 세포 치료제 쪽은 또 역시 전임상까지 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바이오마커 파이프라인 라인에서는 이 임상까지도 진입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중장기적으로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임상 단계로 넘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, 여기서는 이 업체보다는 이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할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이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다면 이 회사는 그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고, 또 이 기술 이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, 제대로 된 그 R&D 기반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.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. 자, 1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300만 원이 답니다. 이것도 이제 유정체 정밀 의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 일종의 이 운용 수수료일까요? 네, 운용 수수료를 받은 거죠. 용역을 한 겁니다. 용역. 그리고 이게 뭐 1분기 아까 말씀드린 317만 원이 전체 매출액 다고, 그다음에 영업 비용은 그대로 한 27억, 사람도 인건비 나오고 그러니까요. 뭐 그러다 보니 영업 손실은 27억 그대로 발생했고, 단기 순손실은 한 26억 정도 금융 이익이 좀 발생해서 그렇게 했는데, 이렇게 계속 있는 돈 까먹고 있는 겁니다. 그래도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수백억 원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유상증자나 이런 거 할 위험은 좀 낮은 편이죠. 왜냐면 최대주 지분이 19%까지 줄었습니다. 물론 진짜 돈이 떨어지게 되면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면 전환사채를 지금처럼 이제 발행을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최대주 지분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도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바이오 쪽에서 하면 실패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한 편이죠.
자, 요번에 엊그저께 이제 전환권 청구가 됐습니다. 제1회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9,422원에 13만 8천 주 정도가 이번에 전환이 됐고, 이거는 아마 지금 현재 주가와 이 오늘 상한가를 빵 쳤으니까요. 주가 괴리 차이가 꽤 났기 때문에 바로 시장에서 매물화됐을 가능성이 큽니다. 지금 그 174억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이게 184만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게 그 장기적으로 계속 주식 전환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물량이 뭐 전체 뭐 유통 물량에서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. 하루에 다 소화될 수 있는 그런 물량인데, 이 물량이 시장에 다 나와서 소화돼야만 뭐 이 뭐랄까 물량 부담이랄까요, 당장 매물 부담이 좀 덜해지는 편이 될 겁니다. 근데 뭐 지금 주가가 급등해 버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사채 물량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진 거죠. 자, 이 신테카 바이오를 장기간 오랫동안 하락해 왔습니다. 왜냐면 실적이 없는 R&D 기반 회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요즘 같은 때는 특히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키한 업체죠. 하지만 지금 회사 재무구조를 아까 보셨다시피 이 공모자금을 통해서 수백억 원을 돈을 쌓아놓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오는 이자 비용으로도 겨우 똔똔하고 먹고 사는 그런 회사고, 계속 R&D로 돈을 까먹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파이프라인에서 갖고 있는 것들이 인공지능 테마바람과 맞아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. 이 테마바람이라는 것은 실적과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고, 특히나 바이오와 제약은 경기 침체와 주가 약세에 도피처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. 그게 이제 실적과 관계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게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, 바이오와 신약,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R&D 기반하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실적 자체가 없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기업 그 가치를 따질 때는 파이프라인을 몇 개를 갖고 있고, 그 파이프라인의 연구 진척도가 얼마이며 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느냐, 이런 것들을 갖고 기업 가치를 따지는데, 이 바이오 쪽은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가 약세나 경기 침체에 빠졌을 때 이 경기 방어주와 함께 이 투자자들의 도피처가 돼주고 있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는 건 오히려 반대로 그 싸게 사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인식을 주긴 합니다. 하지만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회사는 라이센스 아웃을 성공해서 자신들의 R&D를 대외적인 제3의 기관으로부터 객관적으로 연구의 진실성을 확인받고, 또 그렇게 그 뭐랄까 검증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 그들이 연구한 그 연구 결과물들에 대한 그 가치를 평가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시장에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상한가 빵 쳤지만 이러한 주가 급등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보장을 하기는 어렵죠. 왜냐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.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 아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야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에서 오르는 그런 가치를, 그러니까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아시겠습니까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